오늘 삼성 서울병원에 와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그 영상을 좀 남겨봅니다. 제가 아이고, 여기가 좀 뭐 그나마 좀 조용하고 주변에 보면 이렇게 뭐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은 그나마 좀 조용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촬영도 가능해서 여기서 영상을 남깁니다. 제가 그 알크 유전자 ALK 알크 유전자가 변이가 있어서 그 알크 유전자 그 변이에 대한 표적 항암제를 먹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2월 달에 그 약을 의사가 먹으라고 처방을 해서 약을 이렇게 먹는데 먹어야 한다고 해서 처음에 담당 의사가 그 약을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약을 이제 지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잠깐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약에 대해서 이제 그 간호사가 설명을 이것저것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그런 것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부작용 설명하는 것 중에 이렇게 하나 그 여러 가지 뭐 뭘 먹지 마라, 뭘 하지 마라, 뭐 그런 것이 있었는데 거의 끝에 마지막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뭐죠? 이렇게 남녀가 이렇게 잠자리를 하기 전에 이렇게 그 임신이 안 되게 하는 것을 이렇게 뭐라고 하잖아요. 임신이 안 되게 이렇게 해서 그 콘돔 같은 거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하던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콘돔 같은 것을 쓰고 이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결혼을 안 한 입장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쓸 일을 사실 거의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쏙 지나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자료를 이제 그렇게 간호사가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시간이 좀 흘러서 이제 집에서 인터넷으로 좀 뒤져봤어요. 이것저것 왜 그런 것인지. 그랬더니 항암제를 쓰면은 정자가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난자고 남자 같은 정자겠죠. 그 정자가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항암제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 중에 하나가 그 정자가 죽어가지고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담당 의사를 만났을 때 항암제를 먹어야 한다고 해서 이거 언제까지 먹어야 합니까? 그랬더니 계속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먹어야 하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그 간호사가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 주는데 뭐 성관계를 맺을 때 이렇게 뭐 콘돔 같은 걸 써야 한다고 해서 왜 그런가 그 원인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주고 쭉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인터넷을 찾아보고 그랬더니 항암을 하면은 그 정자가 죽는다. 여자도 똑같이 난자가 죽는다고 해서 임신이라든가 이런 것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항암제를 남자 같은 경우는 항암제를 끊고 뭐 7개월인가 몇 개월인가 이렇게 기간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항암제를 끊은 다음에 그러니까 항암제를 끊는다는 것은 이제 암세포가 어느 정도 나았다든가 뭐 그런 얘기겠죠. 아니면 그 항암제를 쓰는 어떤 그 일정한 시스템상에서 항암제를 다 쓴 이후에 뭐 그런 다음에 어떤 그 뒤에 이제 암세포가 진정이 됐거나 아니면 거의 소멸됐거나 안정이 찾았을 때 항암제를 끊겠죠. 그 상황에서 이제 그 항암제 끝난 이후에 뭐 7개월 이후에 뭐 임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정자가 파괴가 돼서 그 제2세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나 봐요. 유전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든가 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 약 7개월 이후에 그 어떤 그 피임이라고 하는구나. 피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더 기간이 길었어요. 그때 언뜻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의사가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때 2년인가 3년인가 이렇게 언뜻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내 것만 이렇게 유심히 들었고, 여자는 그냥 쭉 흘러 들었거든요. 근데 그 피임을 이제 항암제 끝난 다음에 몇 개월 후에 피임을 그만둬야 한다. 그래서 항암제를 쓸 때는 피임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결혼을 않고 자식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처음에는 간호사가 그냥 쏙 지나가면서 얘기했지만은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이 사회를 낳으려고 어떤 계획을 해가지고 어떤 관계를 맺는다든가 했을 때는 그게 피임을 안 했을 때는 제 2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언론 매체를 찾아봤더니 충남대학교에서 젊은 사람이 그때 20대인가 30대인가 있는 사람이 항암제를 쓰기 전에 정자를 미리 축출을 해가지고 그것을 보관했다가 자기가 항암 치료가 끝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결혼한 다음에 냉동 보관했던 정자를 갖다가 사용해서 임신을 했다. 임신을 뭐 이렇게 시켰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참고로 해가지고, 피임을, 하기 전에 항암제를 계속 먹어야 한다고 하면은 정자를 냉동 보관하는 그것을 이용해서 한번 해 놔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전에서 정자를 축출해서 냉동 보관하는 그런 업체를 알아봤어요. 서울에는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광고하는 그런 뭐 병원도 있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전에서는 통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언론에서 이렇게 그 젊은 사람이 암에 걸려가지고 항암제 쓰기 전에 자기 정자를 축출해서 냉동 보관을 했었다는 내용이 충남대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남대학교 병원에 문의를 해봤죠. 그랬더니 충남대학교 병원 그 산부인과에서 그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에서는 그 병원만 유일하게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뭐 찾아봐도 자료가 없어요. 대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자 보관을 한다는 거, 그런 건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젊은 사람이라든가 그 항암제를 써야 하는 암 환자 입장에서는 뭐 저처럼 나이가 있어도 결혼을 안 했다든가 하면은 그 정자를 잘 보관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제 2세라든가 미래를 위해서는.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산부인과 가서 이렇게 그 정자를 축출하려고 전화를 하고 예약을 했어요. 근데 그 병원에 가기 전에 그 소견서를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정자를 축출해야 하는지 해서 소견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일반 산부인과를 내가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산부인과가 남자는 산부인과에서 안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 떼기가 여러 군데 산부인과 얘기해 봤는데 그걸 자료를 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전 한방병원에 다니고 있어서 대전 한방병원에서 그 자료를 보려고 했더니 담당 주치의가 그 자료를 떼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해서 그 정자를 축출한다 해가지고 그 소견서를 받아가지고 충남대학교 병원 산부인과를 갔습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를 만나서 그 자료를 주고 했더니 이제 그 간호사들한테 안내해서 그 정자를 축출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자를 축출하는데 그 안내를 받아서 갔는데 이제 정자를 축출할 때도 병원 비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건 보험이 안 돼요. 그리고 비용도 몇십만 원이더라고요. 몇십만 원이고, 그다음에 또 정자를 보관하는 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또 있어요. 그래서 네, 그 기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몇 년 해가지고 그 정자를 보관하는 비용이 뭐 그때 세트로 해갖고 3개 세트인가 해서 이렇게 그 한 번 이렇게 그 정자를 방출한 양을 3개 세트인가에 나눠서 이렇게 보관을 하더라고요. 뭐 더 평균이 보통 그 정도 되나 봐요. 양이 이제 더 많은 사람은 더 배치하겠지만, 그래서 그게 임신을 한 번 할 때 사용한 양이라든가 뭐 그렇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정자를 축출을 하려고 하는데 뭐 작은 방으로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작은 방에 들어가고 그 비디오를 켜주고 정자를 뭐 혼자 자유의 행위를 해서 축출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업이 참 힘들었어요. 이렇게 동영상을 뭐 이렇게 보여주긴 한데 뭐 그 정자를 이렇게 축출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자유행위 해가지고 뭐 인위적으로 자유행위해서 그 뭐야, 야동이라고 하죠. 야한 동영상 뭐 그렇게 사실 야하진 않더라고요. 야하진 않은데 그 동영상을 틀어주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정자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그래갖고 뭐 간호사가 한 30분 정도면 뭐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웬걸 30분이 뭐예요? 30분 돼도 정자가 안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뭐 1시간 이상 까먹었죠. 한 1시간 반이나 흘렀나 해가지고 이제 어느덧 점심시간이 됐는데 내가 나와보니까 사람들 다 가고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겨우 정자를 축출해가지고 힘들게 정자를 축출해서 점심시간에 맡겨놓고 이제 가서 밥 먹고 왔더니 이제 간호사가 벌써 분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담당 의사가 만났고 얘기를 해주는데 정자 양이 굉장히 작다. 그래서 이거 보관해도 별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혹시 피부과 약을 먹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피부과 가서 그 사타구니에 뭐가 있어가지고 그 피부과 약을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피부과 약이 독해가지고 정자가 대부분 없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피부과 약이 그렇게 독한지 몰랐어요. 나는 항암제 하기 전에 그것을 이제 정자를 축출해서 보관했다가 냉동 보관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은 사용할까 했는데 그 피부과 약 먹고 정자가 다 힘도 없고 별로 있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없는 거마저도 이렇게 그냥 보관은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보관을 했는데 별 의미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자 숫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실무자인 담당하는 그 간호사가 자기네들도 그 충남대 병원이니까 꽤 규모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그 항암제를 쓰는 사람들 보면은 말강 물처럼 해서 정자가 거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나마 그 정자 거의 보이지 않는 그나마 뭐 보관을 하고 한 50만 원 경비를 들여서 이렇게 보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간이 정확히 모르겠어요. 5년인가 몇 년인가 뭐 그 조금 시간이 지나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렇게 정자를 축출해 가지고 뭐 이상하게 보관하는 그런 경험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는 사람들, 항암제를 먹는 사람들은 정자가 변형이 되거나 아니면 정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계획적으로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의사가 항암제를 먹으라고 처방을 하면은 한 상태 같은 경우는 이미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인데 그 정자를 바로 축출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뭐 조금 기다렸다가 뭐 일주일에 한 번 축출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시간이 그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암제를 먹는 사람들은 정자를
따로 보관해야 할지 말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 이걸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그 정자 냉동 보관에 대해서 제 경험을 한번 같이 공유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15분이 지나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